잘 안 보게 될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내려간대요. 이 녀석이요. 그러면 현재 지면이 쉬고 있을 때 3000m 올라간 지점은 근데 이거는요 사실 함수식을 안 세워도 풀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 함수식 안 세워도 셀 수 있거든요. 100m씩 올라갈 때마다 얼마씩 내려간다라고 했냐면 0.6도씩 내려간대요. 이 녀석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3000m라고 했거든요. 이거 100m씩 끊으면 몇 번 들어갑니까? 네, 30번입니다. 그렇죠? 이게 함수식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여기서 곱하기 30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렇게가. 그러면 저도 여기서 곱하기 30을 해주는 게 맞겠죠?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게 몇 도가 떨어지는 거냐면 몇 도? 18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18도가 떨어진다. 지금 지면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15도요. 15도에서 18도를 빼버리면 15에서 18도를 빼버리면 지금 영하 몇 도다? 3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녀석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때는 함수식을 한번 세워는 풀어보네요. 근데 저는 이걸 말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답 내시겠다라고 하면은 말리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해도 그 관계식을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이. 근데 지금 지면 온도가 몇 도라고 했냐면 15도라고 했어요. 15도씩. 그러면 이게 원래 따지려고 한다면 1m로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1m가. 그러면 소수점이 좀 쪼잔하게 놀거든요. 1m면은 이게 지금 소수점이 지금 한 칸, 두 칸 가니까 한 칸, 두 칸 가니까 0.006도가 떨어져요. 마이너스 0.006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x미터면 마이너스 0.006x겠죠. 그렇죠? 그래서 x미터였을 때 기온 y는 몇이다? 15도에서 15 마이너스 몇이다? 0.006x다. 이게 맞아요. 이 녀석이요. 근데 이게 너무 쪼잔해가지고 지금 쓰기 싫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에다가 몇을 집어넣는다? 지금 문제는 3000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가는 대신에 하나 둘 셋 왔으니까 15 마이너스 6 곱하기 3 해서 15 마이너스 18 해서 마삼이 뜨는 건데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 녀석. 자 1-1번 마음대로 풀어보세요. 굳이 함수식 안 세우고 풀겠다고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함수식 안 세우는 게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머릿속에서 뭘 생각을 했을 거냐면 80도짜리를 20도로 만들려면 60도가 내려갔겠구나. 그치? 60도는 15가 몇 번? 4번. 4번. 그러니까 15도가 4번이 들어가야 60도니까 10분에다가 4번 곱하는 거니까 40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40분이라고 적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이건 굳이 함수식 쓰려고 괜찮아. 안 써도 돼. 나 예전에는 애들한테 엄밀하게 가르치려고 함수식 막 강조했는데 이런 문제는 함수식 안 써도 돼요. 자, 현재 높이가 2m인 소나무가 1년에 15cm씩 자란대요. 이 녀석이요. 몇 년 후입니까? 자, 요거는 한번 세워볼게요. x년 후 얼마가 클 거냐면 15xcm가 클 거예요. 그거 이해가죠? 1년에 15cm씩 자란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소나무의 높이 y는 x년 후 소나무의 높이 y는 기본 높이 지금 몇이에요?
2m죠. 근데 단위를 좀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을 테니까 200, 그쵸? 200cm 더하기 15x. 선생님 저는 미터로 통일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소수점이 조금 지저분해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단위 조심하세요. 얘는 센티미터입니다. 아시겠죠? 요건 센티미터인 거예요. 근데 지금 y가 몇이고 싶다라고 했냐면 320이고 싶다는 거죠. 3.2m가. 그러면 야 320은 200 더하기 15x니까 결국엔 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이 녀석이 넘길게요. 120은 15x다 라고 했으니까 8인 것 같은데요. 맞죠? 네, x는 8년 후. 그래서 8년 후면은 네, 이 녀석이 된다. 자, 2-1. 잘 찾네. 45cm가 늘어났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65cm 잡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물통에서 3분마다 12리터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1분에 얼마가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4리터씩 빠져나간다 라고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x만 붙이면 돼요. x분 후에는 몇 x리터? 4x리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양을 y는 기본 얼마였다? 100이었다. 거기에서 4x가 빠진 게 남아있는 물의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x에다가 몇을 집어넣겠다? 21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겠다. 그럼 84가 빠지는 거니까 16리터가 남아있겠네요. 요거 이해 가시죠? 여기가 16, 단위는 리터. 자, 3-1 함수식을 쓰라고 한다면 이거가 맞습니다. 이 왕복이란 말 조심하세요. 왕복이란 말. 지금 총 달린 거리가 30km가 아니라 60km입니다. 60km. 그러니까 몇 리터 썼겠어요? 3리터 썼겠죠? 그렇죠? 괜찮죠? 3리터를 썼을 테니까 남아있는 양은 27리터다. 요거 그렇게 이제 비례식 풀듯이 풀어도 충분합니다. 친구들이 아마 비례식이 더 익숙할 테니까. 자, 다음에 민영이는 집에서 20km 떨어진 선원의 집을 향해 20km가 떨어져 있대요. 근데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몇 분 후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미터로 바꿔버릴게요. 20에다 0 3개를 붙이니까 2만 미터군요. 2만 미터.
자, 그랬을 때 자전거를 타고 분속 400m로 간다. 1분에 400m를 간다는 얘기예요. 1분에 400m를 간다. 그런데 출발한 지 x분 후면 x분 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분에 400 가는 녀석이 x분이면 400x를 갔겠죠? 그쵸? 다니는 미터요. 400x 미터를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가. 그랬을 때 민영이와 선원의 집 사이의 것으로 민영이와 선원, 민영이가 여기 있을 거고 선원의 집 사이의 거리, 남아있는 거리를 y라고 하겠다. 미터라고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y가 그 y가 아니죠. 나중에 킬로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녀석은 킬로미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를 걔가 y 킬로미터라고 했으니까 저는 1000y 미터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y 킬로미터가 1000y 미터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면 4km 떨어진 선원의 형 민호가 선원의 집에서 4km 떨어진 함수식을 한번 세워보긴 합시다. 한번 세워보기는 할게요. 그러면 1000y는 얼마? 2만 마이너스 400x 이렇게 되겠죠. 보기 안 좋으니까 1000을 나눠버릴게요. y는 얼마? 20 마이너스 0.4x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런데 누가 지금 4km라고 했냐면 여기가 지금 4래요. 여기가 그때 x를 찾으래요. 그럼 넘어가주면 야, 너 마이너스니까 저쪽으로 넘어가. 0.4x는 얼마?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얼마? 40이죠. 그죠? x는 40입니다. 꼭 함수식을 안 세워도 되니까 4-1 한번 풀어봅시다. 이상한 건물이야. 지면으로부터 승강기 바닥까지 높이가 45m다. (15층이라는) 말은 전혀 쓸모가 없는데, 그렇죠? 네, 15층이라는 말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가 되고 싶다? 24m가 되고 싶다.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몇 미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움직인 거리겠죠? 이게 실제 움직인 거리인데 그걸 21m를 움직였네요. 그렇죠? 21m를 움직이네요. 21m를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동 시기가 초당 얼마씩 내려오냐라고 한다면은 3m씩 내려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다 내려오려면 7초가 걸리겠죠. 나누기 3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동거리가 21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면 함수식 없이도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아, 나 이게 되게 저기라고 느껴져. 이게 이런 문제를 보고 꼭 함수식을 세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 좀 약간 위선적으로 느껴져요.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애들 자유롭게 풀면 되지 뭘 함수식을 굳이 세워가지고. 선생님이 함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함수가 아니야.
그래프에서는 진짜 함수식이랑 절편이랑 기울기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래 지금? 이게 무슨 함수식이 필요한데? 아유. 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30cm, 여기가 20cm. 근데 거기 P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C를 출발하여 B까지 가는 거예요. 꼭 그림상에서 이렇게 가는 거 같죠?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C에서 출발하여,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 되죠. 몇 초 얼마? 2cm씩. 괜찮나요? 그러면 8초 후에는 얼마 갔습니까? 16cm 갔겠죠? 그죠? 8초 후에는 16cm 갔을 거잖아요. 몇 초 2cm씩 간다라고 했으니까 8초 후에는 16cm다. 그럼 여기는 몇이야? 14cm지. 그럼 이 삼각형 그때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해주는 거니까 나누기 먼저 하면은 140이죠. 그죠? 네, 140이다. 그래서 여기 넓이는 140. 많이 쉬워. 자, 5-1 풀어봅시다. 5-1. 괜찮죠? 6초 나오셨나요? 6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정식이죠 결국에는. 자, PAB 이놈식에도 출발점 잘 보세요. C에서 출발해서 A다. 근데 3초, 매초 3을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초 후에는 3x가 되어 있었겠네요. 매초 3cm씩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30-3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8이죠. 얘 넓이가 몇? 54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얘한테 3 곱하면 54거든요. 근데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몇이 나와야 되냐면 이만큼이 몇 나와야 돼요? 6이어야 되죠. 괜찮으신가요? 네, 6, 이게 6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54가 되는 거죠. 넓이가. 얘를 밑변으로 보는 거고 얘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30-3x가 6이다. 네가 몇이고 싶다는 거야? 24이고 싶다는 거야. x는 8이다. 그래서 8초면 된다. 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여기는 우선 건너뛰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148에서 152가 지금 시간이 넉넉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하겠는데 중요도 놓고 봤을 때는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그래프거든요. 이거요. 여기 지금 그래프 되게 중요하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그래프냐? 그래프지. 이거 그래프입니다. 1차 함수 이거 방정식이랑 연관시켜서 풀어주는 거가 여기 엄청 중요한 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59페이지. 159페이지 너무 중요합니다. 1차 함수하고 1차 방정식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해석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이거 지우야 맞죠? 네, 여기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중요한 거니까 우선 여기부터 좀 먼저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10단원은 2단계, 3단계를 다 할 거예요. 10단원은 2단계, 3단계를 그냥 여기를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중요한 거 나중에 다음 과정 배울 때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갑시다. 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해놨어요. 1차 함수는 뭐라고 배웠어? y는 ax 더하기 b. 이게 1차 함수라고 배웠어요. 맞죠? a가 뭐였지? 기울기. b가 뭐였었냐면 y절편. 그렇지, y절편. x절편 찾으려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방정식 풀듯이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1차 함수예요. 그리고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나왔든 어떻게 됐든 뭐가 나왔든 간에 어떤 이런 좌표축에다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 녀석이요. 뭐 당연히 여기가 b였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근데 1차 방정식은 뭐냐? 여러분이 배우는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는 0이야. 단 a는 0이 아니다. 이것도 a는 0이 아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입장을 봐.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함수 대 함수의 연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였었냐? 노란색 파트를 y는 ax 더하기 b라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파트를 y는 0이라고요. 그죠? 그럼 똑같은 y를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를 같이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에 보이냐? 얘는 여기에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보여요. 다음에 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y는 0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x축입니다. x축의 다른 이름이 y는 0이죠. 그죠? 그래서 y는 0이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동시에 만족된다라고 하는 파트가 어디였었냐면 얘잖아요. 이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와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여기가 맞죠? 그래서 그렇게를 해석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4가 있어요.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동시에 다 그려보면 얘가 y절편이 4면서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러면 45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이 녀석이. 맞죠? 그럼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4다. 그지? 자, 이제 노란색 그려볼게요. 노란색은 이렇게 생기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y절편이 1이에요. 그럼 여기쯤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놈과 이놈을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얘기를 해주면 넘어갔을 때 2x는 마이너스 2요. x값이 얼마? 마이너스 2요. 얘가 도대체 해석하는 게 뭐다? 이 교점에 동시에 만족하는 이 교점에 무슨 좌표?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 함수하고 1차 방정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이.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굳이 찾자면 아무데나 대입하셔도 돼요. 내가 이 교점은 흰색한테도 있고 노란색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마일은 어디에다 대입해도 3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의 네임은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1차 방정식을 y는 ax 그 이항만 하라는 거예요. 1번 몇이었다?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이항만 해주면 끝입니다. 자, 2번 이항 할 줄 알지? y는 마이너스 y는으로 시작하면 안 돼. y는으로 시작해야 돼. y는으로 154페이지에 개념 확인 1번이요. 요거 1번 답이 이거였고 2번 y는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남는 것들을 2x 마이너스 3이요. 그지? 3번
y는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처음에는 안 돼. 5y는 이거 암산 막 섣부르게 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차분하게 푸세요. 이게 맞을 거예요. 5y는 하고 5y만 넘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5y만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꿔야 되니까 y는 몇? 5분의 1 x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함수식으로 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4번 어떻게 되겠어요? 3y는 누구? 마이너스 x 플러스 6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2번 봅시다. 2y는 이번에 1번이야. 2y는 누구? x 플러스 8. 그러면 y는 2분의 1 x 더하기 4. 자, 근데 이놈의 기울기 x절편 y절편을 차례대로 말하네요. 기울기 눈앞에 보이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2분의 1. 정의는 x증가하면 y증가하며 x절편부터 쓰죠. x절 y가 0일 때 x의 값 마이너스 8. 괜찮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y절 이건 푸는 것도 아니죠. 그냥 옆에 붙어있는 숫자 쓰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자, 다음에 두 번째 y는 하고 넘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요. 기울기 마이너스 1. x절 몇이다? 3이다. 그렇지. y절도 3이다. 그죠? 하실 수 있지? 다? 그럼 3번하고 4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2번에 3번하고 4번. 네, 칠판에 답을 써놨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선생님 저거 3번 X절편을 저 소수로 해도 아, 소수로 해도 돼요. 네, 소수로 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앞으로는 분수를 써요. 네, 소수를 고등학교쯤 가면 소수를 거의 극혐합니다. 이게 소수를 극혐하는 들이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이 녀석이 왜 그러냐면 이제 곱하기 기호라든지 덧셈 기호를 막 생략해요. 이 녀석이 물론 우리도 다 배웠지만 근데 앞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막 뭐 되게 많거든요. 그냥 x가 아니고 x 세제곱에다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고 이렇게 소수점으로 쓰는 거를 좀 꺼립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중학교 고학년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소수를 거의 안 써요. 이게 거의 분수로 쓰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더 좋아요. 네, 소수로 써도 지금은 당연히 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함수식 바꾸는 거. 그래,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예, 박스 메꿔주시고요. 첫 번째 마이너스 2, 두 번째 4였겠죠? 기울기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y절편은 4다. 뭐 x절도 써야 돼? 아니지. y절은 4다. x절 쓰라고 하면 뭐 2라고 써주면 되죠. 그렇죠? x절 써주면 2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제 그려야 돼요. 자, 직선을 그릴 때는 두 점만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4. 여러분은 모는 종이가 있을 테니까 4칸짜리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x절 몇이었다고요? 2였죠. 여기다가 2 이렇게요. 그래서 그 두 포인트를 예쁘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함수 그래프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려주면 끝이다.
1차 함수 중 그 그래프가 1차 방정식 이것과 똑같은 것은 누구입니까? 뭐 쉽네. 3y는 x-2이고요.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3분의 1 x-3분의 2 이렇게였겠죠? 자, 이거가 몇 번에 있는지 찾아라. 3번에 있네요. 그렇죠? 1다시 풀어봅시다. 그렇죠. 그죠? A가 3 나오고 B가 4 나오나 봐요. 그래서 둘이 합쳐주면 7. 자, 1차 방정식 이 녀석의 그래프가 4,-5를 지난다 라고 했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 대입해도 A는 찾아져요. 이게 보세요. ax 더하기 3y-1은 0의 그래프 위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4,-5 x가 4일 때 y가 -5다. 그러면 a값 나오지. 나오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야 좋아요. 4하고 -5 집어넣을게요. 그럼 4 집어넣었으니까 4에 -5 집어넣었으니까 -15. 근데 -1까지 있으니까 -16이죠. 이 녀석이요. 그럼 a 4네. 그지? 예. 그래서 따라서 a는 4구나. 괜찮나요? 자, 그러면 4x 더하기 3y-1은 0. 지금 문제가요. a 값만 찾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 문제 보시면 이 그래프의 이 함수의 기울기와 y절편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포맷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다 넘겨. 3y 빼놓고 다 넘겨. 그러면 y는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누구였고 -3분의 4였고 y절편은 몇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는 -3분의 4, y절편은 3분의 1 이렇게요. 이해 가셨죠? 네. 함수 지긋지긋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중3 되면 2차 함수 나오기 시작하시고 고등학교 가면 3차 함수 뭐 미적분까지 다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 과정을 좀 단단하게 지긋지긋하다 1차 함수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정도. 반비례 함수는 왜 선생님 지금 안 다뤄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요. 2학기 때 유리함수라고 명칭을 바꿔서 나옵니다. 유리함수라고. 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y는 x분의 3 반비례 함수죠. 그래서 반비례 함수인 거 배웠지? 이제부터는 이거를 y는 x-4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배워요. 이게 이제 유리함수 이제 포맷으로 가면서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반비례 함수는 저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정비례 함수였던 y는 ax 갖다가 장난치는 1차 함수부터 먼저 마스터 시키고 그 다음에 반비례 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넘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중3 때까지 반비례 함수는 별로 뜨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자, 다음에 요거 하나 봅시다. 2다시 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2다시 풀라는 얘기를 안 했네.
맞죠? 예, 정답 3번입니다. 방정식 푸는 거죠. 이건 뭐 A값만 찾으면 된다고 하니까. 자, 다음 1차 방정식 이것을 함수로 바꿨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y는 하고 마이너스 2y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남는 건 4x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y는 2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기울기는 이게 무슨 망원이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헛소리. x절편이 마이너스 2, 아니 또라이죠.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3번 y절편은 2냐? 제발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프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얘들아 어디 지나야 돼? 0,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야 돼요. 그렇죠? 0,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야 돼요. 여기요. y절편이 마이너스 기울기가 2짜리야. 이 정도 가파르게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x절편 찾아볼까요? 몇이죠? 4분의 1이죠. 그쵸? x절편 4분의 1이지. y값이 0일 테니까 오케이 4분의 1. 자, 이제 뭘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 이 식이 뭐라고 그러냐? 2, 4분면 2, 4분면 안 지나요. 네, 2, 4분면 안 지나는 거 맞습니다. 2,3 지나냐? 재밌네요. 2,3 지난다. 4에서 2분의 1 뺀 게 3이다. 이런. 자, 3- 낚시를 좀 낚시답게 해야지. 이게 무슨 3-1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 잘하는구나. 다음 테스트도 잘 맞춰주세요. 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데 5번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얘 기울기가 2분의 3이거든요. 그죠?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이니까 3분의 2짜리는 평행할 방법이 없어요.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것도 맞고요.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은 3만큼 증가한다. 이게 이제 정의 쓴 거죠. 기울기의 정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맞고요. 오른쪽 위로 향한다. 맞고요. x절편 2다. y절편 마이너스 3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5번만 틀렸죠. 그렇죠. 5번만 틀렸습니다. 자, 1차 함수는 함수 되게 어떻게 보면 원툴이야. 하나만 제대로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그거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그 원툴이 안 되면 이제 막 그냥 다 꼬이는데 이 녀석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게 고1한테서도 이 질문을 하거든요. 직선이 1차 함수냐? 이 질문이요.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의 모든 직선은 1차 함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맞을까요? 얘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면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고 다 나타낼 수 있지 않냐? 라는 질문입니다. 안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 녀석이요. 뭘 못 나타내냐면
좌표축이 수직인 것 중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 얘입니다. 제가 여기 좌표를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 방정식 이름이 뭐죠? 직선 방정식 이름이? x는 3입니다. 아 선생님 이게 왜 x y는 어디 갔어요? 3,9, 3,5, 3,3, 3,1, 3,0, 3,-1 여기 있는 상의 모든 포인트들은 x좌표가 3이에요. 근데 y를 언급 안 하고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네가 생각하는 숫자 집어넣어. 여기 상에 있는 것들은 y는 자유대로 네 마음대로 날뛰게 놔둘 거야. 제약을 걸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 방정식 네임은 뭐냐면 x는 3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1차 함수가 뜻이 뭐였었는데? 얘들아 이게 1차 함수였어요. 이게 1차 함수였어요. x는 3을 만들고 싶다고. y가 어디 있어 지금? 이게 y가 어디 있어? 그지? 이건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이 녀석은 1차 함수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안 되는 거 있어요. 이런 놈들이요. 여기 좌표가 1이라고 한다면 이게 y는 1이요. 이 녀석이요. 여기 있는 놈들은 최다 y좌표가 1이다. 3,1, 뭐 2,1, 0,1, 마이너스 1,1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x가 없잖아. 맞지? x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이런 거는 1차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얘네 둘 빼놓고는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같지는 않지만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겁니까? 누가 더 범주가 넓은 거야? 이게 더 범주가 넓은 거야. 알겠지? 이게 더 범주가 넓은 거야. 에이스 이 녀석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박스의 두 번째 봐봐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여기서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은 그렇게 안 나타나겠대. 이렇게 나타나겠대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안 되지 않아? y가 1인데 x가 3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x는 1이 얘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건가? y가 나타났잖아 지금. 그죠? b가 0이면 됩니다. b가 0이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무슨 장난질을 칠 거냐면 a에다가 1 집어넣고요, b에다가 0 집어넣고요, c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직선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린지 이해했어요? a에다 1 집어넣었으니까 x 이거 죽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몇이다? 0이다. 그럼 x는 1 어때? 표현 가능했잖아. 그치? 그래서 a, b, c만 잘 버무려 주면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맞는 키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녀석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직선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이제부터 얘네들은 다 0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딱히 내드릴 거는 없어요. 지금 1학년 분들은 그거 숙제하기도 지금 바쁠 테니까, 그리고 지우는 이 숙제 안 내드리는 대신에 지금 그 단원 테스트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숙제를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있고 6-2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게 숙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이 숙제는 없는 거예요.